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을 책임집니다. 국민보건검사직팀이 대한임상병리사와 함께하는 캄트특공대. 오늘 캄트특공대에서는요, 검시조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이영은 검시조사관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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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검시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검시조사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 검시조사관이 정확히 어떤 직업이죠? 네. 검시하면서 조사를 하는 뜻을 풀자면 그렇거든요. 경찰청에서 과학수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러 경찰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아니죠. 네. 검시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의료기술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 나가서 과학적인 수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리허설 때부터 더 잘하시네요. 그럼 임상병리사랑 연관이 좀 돼 있으니까 모셨겠죠? 네. 검시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기존에 그러면 임상병리사를 하시다가 검시조사관이 되신 거죠? 네네. 병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1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검시조사관이 되셨어요? 좁은 실험실에서 하루 종일 검사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문득 활동적인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마침 언론이나 TV에 과학수사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전 드라마인데 뭐 사인 박신양 씨가 출연했던 네네네. 사인.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검시조사관이 나와요. 네. 저건 뭐지?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가 나도 지원할 수 있겠구나.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CSI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중에 라스베가스의 길 그리썸. 약간 검시조사관 하면 길 그리썸의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약간 느낌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예, 좀 하는 일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어떤 게 좀 비슷한 다르죠? 그분은 형사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고요. 과학적인 수사를 해서 정보를 형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분업화되어 있군요. 네, 좀 더 분업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8년 정도 활동하셨잖아요. 정말 네. 활동적인 건가요? 굉장히 활동적이죠. 신고를 받으면 네. 먼 데는 100km 이상 그 현장을 나가기도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딱 출동할 때? 먼저는 출동하면서 어떻게 사건에서 처리를 해야 될지 미리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먼저 보고요. 먼저는 목격자를 만나봐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발견됐고 가족이면은 어떤 뭐 병이 있었다, 돌아가실 만한 원인이 뭐뭐 있었다 이렇게 진술 같은 걸 한번 들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시신을 확인하는데요.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있었는지 조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눈으로 보고, 뭐 만져도 보고, 뭐 어떤 때는 냄새도 맡아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같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딱딱시 발견되면은 현장 보고서 목격자랑 얘기해보고 경찰분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뭐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보잖아요. 또. 다양한 방법을 그러니까요. 사용하죠. 그럼 한 해에 변사사체랑 몇 구 정도를 보세요? 하루에 한 5번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4시간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그런 근무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밤에도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보면 시체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좀 무섭거나 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엔 두려웠는데 교육을 받으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한다고 지원했기 때문에. 다만 조금 거부감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패가 오거든요. 심한 냄새가 나요. 4층, 5층의 아파트 같은 데서 돌아가셨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면 거기서부터도 저희는 냄새를 맡아요. 1층에서부터요? 예, 1층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군요. 너무 고약해서요. 어떤 분들은 뭐 젓갈 냄새라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은 됐고요. 뭐 부패된 사체 안에서 부더기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는 하죠. 검시를 하기 위해서 복장 같은 경우도 다 따로 착용하세요? 아니면 그냥 하세요? 저희가 증거를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머리에도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네. 장갑도 끼고 마스크는 반드시 끼고요. 발사계도 하고요. 보호복도 있고요.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CSI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꿈이 어렸을 때 부검해가지고 이 사체가 어떤 원인 때문에 살해가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거든요.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부검 같은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네. 하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신의 외표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외적인 것.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나가는 형사님에게 정보를 드리는 거죠. 변사 같은 경우에는 부검 의뢰가 돼서 국가수에 가서 부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하시는 거고 네. 거기서도 임상병리사가 있다고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네네. 법의조사관님들이라고 그분들도 함께 법의관님들하고 부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인 판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어떤 기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체 옷에 오염물질이라든가 찢어진 상처라든가 보고 확인을 하게 되고요. 뭐 소지품 같은 것도 확인을 하게 돼요. 벗긴 다음에 옷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옷을 벗기는 건가요? 네, 현장에서 대부분은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안 되는 환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장례식장에서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 현상들이 일어나요. 경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상처가 있으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네. 부위에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자를 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다 만져보기도 하고요. 뭐 같은 거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요. 그런 건 냄새도 맡아보고요. 다양한 방법들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드를 보면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지 그 경과 시간도 좀 알아내시더라고요. 몸에서 온도를 재서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뭐 강직이나 시반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피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냥 자연사신 건 상관없지만 타살일 때는 진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타살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현장에서 뭐 몇 시간씩도 조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일을 하시면서 좀 가장 어렵다. 저희가 하는 일의 목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마음이 많이 아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망했을 때 2살, 3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나가서 그 시신을 정말 보면 아이들 정말 해맑거든요. 그렇죠. 네, 옆에서 유족들도 슬퍼하는 거 모습을 보면 마음에서 막 울컥울컥 할 때가 많은데 또 직업의식을 갖고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반대로 이 검시 조사관 하길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해? 그렇게 네. 힘든 일을 왜 해? 그렇게도 얘기는 하지만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가 너무 어려운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네. 아빠에게 항상 화이팅을 보내줘서 우리 아빠 너무 훌륭하다고 그럴 때 네. 굉장히 좋고요. 일반적으로 돌아가셨다고 네. 처리가 될 뻔한 사건인데 네. 저희가 확인해서 살인사건이 되고 뭐 오. 그랬던 사건들은 기억이 굉장히 남죠. 그래서 살인사건으로 판명이 된 다음에 범인을 잡았을 네, 때. 범인이 잡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존재의 이유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병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저는 8년 동안 일하면서 트라우마를 그렇게 많이 겪거나 그래보지는 않았고요. 트라우마를 만약에 겪게 되면 상담 치료나 힐링 프로그램이나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같은 경우에 복싱을 하고 복싱하세요? 있어요. 네, 취미 활동으로 뭐 기타나 서예, 뭐 POP 이런 것들 자격증도 이제 취득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하시네요. 네. 늘 이렇게 웃는 인상이신 거 보니까 그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자, 우리나라 그럼 현재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검시 조사관 몇 분인지 좀 알고 계세요? 제가 278분 팔도에 다 있는 건가요? 17개 기관에 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되게 수가 적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나도 검시 조사관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공고가 났을 때 응시하면 되는데 어떤 과목 시험 봐요? 임상병리사기 때문에 네. 기초의학적인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면허가 있어야 네. 되고 구술시험 같이 간단하게 시험 보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기초적인 법의학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고 검시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수사 대학원을 진학해서 준비해가지고 검시조사관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인터뷰 같은 것도 하나요? 네, 인터뷰도 합니다. 면접도 봅니다. 그럼 이영은 검시 조사관님께서는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나요? 저요? 저희 때 정확히는 안 밝혀주셨는데 100대 1은 되지 않았나? 정말요? 네.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네. 근무 형태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3교대 야간 뉴스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하루 밤 뉴스하고 하루 쉬고 네. 그다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틀이나 쉬네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24시간 연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대 근무를 계속 하는 게요. 공고가 뭐 정기적으로 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지는 않고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 충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늘 관심 있게 좀 봐야겠네요. 공고 났을 때 딱 준비되신 분들은 합격을 바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어디로 발령이 나는 거죠? 시도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지역이 넓은 광역시나 서울특별시나 이런 곳은 한 군데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 지역으로 나눠져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합격을 하고 나서 교육 같은 걸 받으시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교육 받고 이제 발령이 나는 건가요? 합격이 돼서 발령은 바로 납니다. 전문적인 이제 법의학적인 거, 검시하는 거 전문 기관에서 배우게 되고요.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요. 현장에 투입되게 됩니다.
검시조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몇 급이세요? 9급으로 입직했고요. 저는 7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7급 공무원분들의 이제 연봉 같은 거 찾아보시면 알 텐데 네, 그거보다는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특수직무 관련된 수당이 조금 있고요.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겠지만요. 검시라는 특별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검시 수당이란 걸 좀 받고 있고요. 수사 관련돼서 수당을 추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임상병리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검시조사관이 우리나라에 생긴 지 약 17년 정도 됐거든요. 임상병리사 출신이신데 검시조사관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고 정말 한번 검시조사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검시조사관들이 많은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병리사 출신 이영은 검시조사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캄테특공대 임상병리사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